konnichiw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1단 합격의 N2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효입니다. 자, 오늘은 청해의 즉시응답, 죄송해요. 즉시응답에 대한 문제들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해의 네 번째 파트이고요. 간단하게 지난번 거 파트 정리해드리면 청해 첫 번째 문제의 과제에는 두 사람의 대화문이 많고요. 그 후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 문제인 포인트 2에는 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원인이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기를 읽을 시간을 따로 주죠. 10초에서 15초. 세 번째 파트의 개요 2에는 이제 보기가 인쇄가 안 되어 있죠. 문제는 있지만 보기가 안 보여요. 인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심지어 문제도 처음엔 안 나옵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우선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 했죠. 남자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얘기하고. 그다음 문제가 대부분은 어떤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보기를 하나, 둘, 셋, 넷 듣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배워야 될 게 즉시응답 파트예요. 파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 4번은 즉시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죠? 어떤 내용의 한 문장 정도 좀 짧은 대화가 나와요. 여기. 짧은 질문이나 말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을 찾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정말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오하요 고자이마스 끝.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냥 예를 들면 1번 곤니치와 이런 거, 2번 곤방와 이런 거, 세 번째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러면 3번을 정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3가지 보기 중에 무려 선택지가 3개, 삼지선다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긍정적인, 한없이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3개 중에 몇 개를 들어야지만 여러분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쵸? 가장 좋은 건 하나만 잘 들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를 못 들어도 그 내가 들었던 2개 중에 정답이 있으면 그거 쓰는 거고, 2개 중에 정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못 들었던 거 쓰면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하자고요. 문제 수는 12문제입니다. 짧아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죠? 보기가 없는 것들은 들려주죠. 선택지를, 보기를. 그런 것들은 반드시 표시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겠죠? 1번 듣고 아니야. 2번 아니지. 3번 역시 정답.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보기가 있는 것들은 빨리 읽고 요약하는 거. 보기가 없는 것들은 내가 들었던 거 표시하는 거. 이게 청해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응답 실전 연습 문제예요. 문제 네 번째 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문제 4에서는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가 인쇄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우선 문장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1번에서 3번 중에 가장 좋은 걸 하나 골라주세요. 보기가 3개밖에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4번은 어디 갔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신나죠? 3개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는 12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미리 짧으니까 정말 편하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만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점검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좀 알게 되고 시험에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마인드. 자, 1번입니다. 1번 문제를 들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토이레노 노아가 고아레테루. 화장실 문이 고장났어. 고장나 있어.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1번. 토이레 카시테 그랬대 아리가또. 카스가 뭐죠? 카스. 맥주 아닙니다. 카스는 빌려주다죠. 그래서 화장실을 빌려주어서 고마워. 이게 1번.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정확히 들었다면 1번은 아니고. 2번. 고노 토이레 혼돈이 코아레나이네. 이 화장실이 정말 부서지지 않네. 튼튼하네. 이건 코아레르와 토이레를 가지고 조금 함정을 또 파는 거죠. 역시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파기 때문에 비슷한 게 막 이어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부서지지 않네. 안 부서지네? 아니고. 고장이 안 나네? 아니고. 3번. 혼도다. 정말이네. 나오사나이도 이게나이네.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네. 정답은
3번으로 풀어주는 거죠. 짧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짧아야 돼요. 너무 질질 끌고 막 질척거리면 안 돼요. 과감하게 내가 뭐 12문제 중에서 기본적인 목표는 8문제 이상 딱 잡아주고 8문제 이상만 내가 잘 풀겠다라는 마인드가 일단 합격이 그 첫 스텝이 될 수 있겠죠. 뭐 3분의 2만 맞추면은 청해 점수가 한 40점이 나올 테니까 40점 나오면 독해랑 문자 어휘에서 50점만 나오면 되잖아요. 120점 중에서 50점을 맞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자고요. 너무 어려웠던 것들이나 막 안 들렸던 것들 막 고민하고 있으면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 내가 한 3-4문제 정도는 찍어주겠어 라는 마인드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공부를 좀 학습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청해 파트의 점수를 좀 나는 여기서 점수를 벌어야겠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일단 포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만 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이팅! 자, 요 단어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너무 자주 나왔던 단어들, 코아레르, 뭐 카스.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게 이제 막 청해의 거의 3대 동사 중에 하나잖아요. 카스 빌려주다. 잘 들으셔야 돼요. 카리루 빌리다. 카에스 돌려주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카리루가 뭐였지? 카스는 뭐였더라? 헷갈려 라고 하면은 문제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헷갈릴 수도 있는 동사들이니까 이 3가지는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가 상당히 많네요. 중요한 동사들 점검해 주세요. 특히 이거 3개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나올 확률이 한 80% 정도 돼요. 반드시라고 하긴 좀 너무 건방지니까. 자, 아무튼 80%는 나와요. 꼭 점검해 주세요. 빌려주다, 빌리다, 돌려주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좀 길어지는데 만약에 뭐 펜 카리르라고 하면 펜을 빌리다 라는 뜻이겠죠. 펜 카스라고 하면 펜을 빌려주다. 이렇게 단어 뜻이 완전 달라지니까 꼭 점검해 주세요. 펜 카이스라고 하면 펜을 돌려줄게 이란 뜻이죠. 자, 2번입니다. 안나니 간바타 노니. 노니가 있죠. 뭐뭐인데 뭐 후회와 유감을 나타내거나 비난도 물론 되지만 이런 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아쉬워 이런 느낌이죠. 1번. 요가 왔다네. 잘 됐네. 간바타 카이가 왔다요. 카이죠, 카이. 이게 보람이에요. 뭐뭐뭐뭐 카이가 아르 하면은 뭐뭐한 보람이 있다. 잘 됐네.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아니죠. 놀리는 거죠. 2번. 심파이나 있대. 걱정하지 마. 괜찮아. 키또 고카쿠스리요. 분명 합격할 거야. 이게 지금 안 된 거죠?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점점점 유유 이러는 건데 지금. 걱정 마. 분명 합격할 거야. 이거 아니죠. 3번. genki 다시대. 힘내. 次は絶対に受かるよ. 우카루가 뭡니까? 우카루. 그렇죠. 이게 붙다, 합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고카쿠스르를 우카루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단어 정리해놨습니다. 표현들이나 카이가르, 고카쿠 그리고 우카루 이건 좀 동의어로서 비슷한 뜻이다라는 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말 아닙니다. 유사어예요. 자, 3번째 문제 가볼까요? 6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총 3번입니다. よかったらコーヒーでも入れましょうか. 괜찮으시다면 커피라도 뭐 코히오 이레루라고 하면 커피를 뭐 내어드리다 뭐 이런 느낌이죠. 손님 오면 커피 드릴 때 커피라도 내올까요? 라고 했더니 1번 코히오 이타다키마스까. 저기 커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커피 좀 주실래요? 이런 느낌이죠. 커피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니지. 1번 아니고 2번 스이마센. 죄송합니다. 혹시 미안합니다. 오네가이시마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뭐 바로 하이라고 하면 조금 물론 일본 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문화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주세요. 나쁘지 않아요. 세모. 3번. 뭐 이랬었던 데스까. 벌써 이래 차우가 있네요. 차우. 정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차우는 뭐뭐 해버리다. 조금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벌써 넣어버린 겁니까? 이건 또 이제 이레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또 함정을 파는 거죠.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듣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아니고
자, 단어와 문법을 좀 정리했어요. 차우는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차우는 테시마우 아시죠? 뭐뭐 해버리다. 이게 주로 테시마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엔 좀 경계가 애매모호한데 테시마우는 문어체의 표현으로 많이 써요. 문어 같은 글씨 아니에요. 글로 써져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회화체로 조금 할 때 차우라는 식으로 많이 쓰죠. 그 강아지 아니에요. 차우차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테시마우가 차우가 맞죠. 근데 데시마우는 이 동사의 음편에 따라서 뭐 누무부로 하는 거, 뭐 시누, 뭐 아소부, 요부 이런 것들은 데시마우죠. 이러면 자우라고 들으시면 돼요. 아 혹은 자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농자우 마셔버리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꼭 정리해 주세요.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차우가 뭐 자꾸 개 이름이 들려 이런 거 아니에요. 강아지 이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차우차우가 들려. 그거 아닙니다. 자, 4번입니다. 데키나이 나라 할 수 없다면 뭐또 하야크 이때 그래레바 더 빨리 더욱더 빨리 얘기해 주었다라면 이 논이 좋은데 더 빨리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아 논이죠. 역시 또 논의가 나왔어요. 1번 고멘 미안 他の用事があるのをうっかりしてたんだうっかりする 여러분 이런 걸 점검해야겠죠. うっかりする하면 아 깜빡했어 이럴 때 쓰는 게 으까리 쓰릅니다. 으까리가 깜빡 할 때 쓰는 거예요. 아 미안해 다른 용무가 다른 일이 있는 것을 깜빡했어. 나쁘지 않죠? 1번. 1번에 동그라미 치면 저는 좀 불안해서 그냥 세모 쳐요. 여러분은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아 이건 1번이지. 2번과 3번도 듣긴 들어야 돼요. 2번. そんなこと言うなら早く教えてよ. 그런 걸 말할 거라면 빨리 얘기해줘. 이건 나라 가지고 이렇게 이유 요거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들리었던 단어들 이런 것들 가지고 함정을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문제 낼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2번 아니고 3번 되키나이 것도 뭐 나이까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까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心配しなくても大丈夫だ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이건 데키나이 같은 것들 가지고 함정을 파는 거죠. 정답은 1번. 다 들어보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단어와 문법 정리. 논의 많이 나오죠. 뭐뭐인데 뭐뭐련만 뭐 약간 후회 혹은 유감 약간의 비난도 섞여 있는 표현. 요지도 있고요. 으까리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점검해 주세요. 자 5번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네요. 다 듣고 나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다 듣고 나서 맞췄어. 난 안 봐도 돼. 이러지 마시고 좀 패턴이나 유형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낮이 됐던 밤이 됐든 화이팅. 자, 교노 관계카이니 내르요네. 오늘 환영회 나올 거지? 너 올 거지? 1번. 심파이 나이 때 걱정 마. 아시타와 키토 데르. 내일은 분명 내일은 꼭 나갈게. 걱정 마. 내일 꼭 나갈게. 오늘입니다. 오늘. 1번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판다는 거죠. 단어를 이용해서. 2번. 관계카이와 난니치니 하룬 데스까? 저기 환영회는 며칠에 있는 거예요? 내일 너 환영회 올 거지? 아니 저기 환영회 내일 내일 환영회가 언제 있는 건가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뭐 크게 양보해서 세모. 3번. 고멘 미안. 今朝から具合が悪くなっちゃって 具合が悪い하면은 뭐 상태가 안 좋아지다 혹은 뭐 사정이 안 좋다라는 뜻이죠. 뭐 상태도 될 수 있고 사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정리해 놨어요. 아침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나쁘지 않죠. 2번보다 3번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더 좋은 걸 찾아라 라는 거니까. 이거 가끔씩 여러분들 그 좀 정답이 되는 게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듣다 보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진지하지 못한 거나 이런 것들은 지우세요. 너무 웃겨 들었는데 물론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좀 피식거리는 그런 표현들 그거 쓰지 마세요. 더 좋은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없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시험에서 좀 진지하지 못하거나 좀 예의가 바르지 못한 것들은 거의 정답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세요. 자, 환영. 오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환영이에요. 이거 지워주세요. 환영하다 라는 거고, 그 아이가 와르이. 이거 잘 나오죠. 그 아이가 와르이 하면은
상태가 안 좋아. 아,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 할 때도 할 때도 쓰고, 그리고 형편이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아 할 때도 그와이가 와르이라고 씁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케사카라 다치바나시. 바나시가 있죠. 바나시. 뭐뭐한 채로라는 뜻이죠. 아침부터 서 있기만 했어. 서 있는 채로였어. 라고 했더니 1번. 또? 아, 진짜야? 고쿠로사마다ったね. 고쿠로사마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 고생 많았어. 나쁘지 않아요. 1번은. 저는 습관적으로 세모 쳐요. 여러분, 동그라미도 괜찮은데 1번은 너무 좀 불안하니까. 2번. 케사와 메차쿠차다った. 메차쿠차가 뭡니까? 엉망진창이죠. 아노히토 메차쿠차. 그 사람 엉망진창이야. 아침부터 엉망진창이었어. 좀 이상하죠? 여자분이 나 오늘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어. 힘들어. 했더니 남자분이 오늘 아침 엉망진창이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3번. 자, 그럼 세키오 타tte 하나시다 호가 이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얘기하는 표현이 좋겠어. 이거 좀 어색하죠. 새끼라는 게 자리니까 요게 아닙니다. 자리에 뭐 앉다 할 때 쓰는 그런 쪽으로 함정을 판 거죠. 하지만 세키오 타츠라고 하면 자리에서 일어서다. 혹은 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3번 아니고 정답은 1번.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는 아니고 그 문법을 하나만 점검할게요. 빠나시 있죠. 빠나시. 여기 이게 조그만 씁니다. 즉 초금이라고 하죠. 이걸 초금이라고 하는데 요게 붙은 표현들이 은근히 있어요. 뭐 뽀이 같은 것도 있고 뽀이 뭐 이런 것들 있죠. 초금이 붙어 있는 것들. 빠나시도 마찬가지고. 요런 게 만약에 여러분 있죠. 그럼 이거 무조건 앞에는 동사 마스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거의 뭐 룰입니다. 일본어 문법을 만드는 표현을 만드는 룰이니까 동사 앞에는 동사의 마스형이 오겠구나. 혹시라도 문법 시험에 이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 앞에다가 동사 마스형을 넣으면은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구나. 초금은 다 초금이든 뭐든 사실 이 조그만 쯔든 큰 쯔든 무조건 쯔로 시작하는 거 앞에는 동사에 마스형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가끔씩 여러분도 같이 공부했던 예전에 뭐 쯔쯔아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다 동사 마스형에 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팁이니까 소소한 팁이지만 꼭 알아주세요. 메차쿠차 뭐 새끼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즉시응답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12문제가 나오는데 빨리 나와요. 그 정답을 생각할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거는 포기하는 게 좋은데 그건 실전에서.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동사의 변화나 활용 표현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능형, 뭐 부정형, 가정형 이런 것들, 명령형 혹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동형, 사역형, 사역수동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맨날 강조하죠. 이게 뭐 문법이든 혹은 뭐 문자 어휘든 독해든 가리지 않고 청해든 많이 나오는 거니까. 게다가 종경어와 겸양어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 잔소리 같지만 또 지난번에도 뭐 매번 말하는 건데 이거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건 180점 만점 중에 한 20점 포기하고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시간이 없다면 더더욱 이 파트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관용어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관용어는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세요. 뭐 신체 관용어 같은 것들 있죠. 뭐 신체 관용어에 해당하는 거 혹은 인사 표현들. 일본 사람들이 건넬 때 쓰는 거. 뭐 변함없이 뭐 하시네요. 뭐 아이카와라즈 뭐 그런 것들. 거절할 때 쓰는 표현. 뭐 스미마생도 있지만 뭐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죠. 뭐 오소레 이리마스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내가 몰랐던 관용 표현들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측은 대부분이 다 한 80% 이상 기출 문제와 기출 단어들만 다루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써드렸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들 있을 때마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이 더욱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게 보기가 없는 문제니까 보기가 없는 문제 들을 때는 내가 들었던 보기 선택지를 OX 세모로 표시를 해두고 찍더라도 그 X로 쳤던 건 절대 찍지 않도록 보기가 있는 건 빨리 읽고 요약하고 하나씩 지우면서 보기가 없는 건 보기만이라도 들었을 때 OX 세모로 표시해 주는 거. 이게 청해의 기본 공부 방향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즉시응답 파트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해의 꽃
가장 긴 대화가 나오는 종합이의 파트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